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요즘 하락장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하락장이 크게 나올 때는 우리가 좀 멘탈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장기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두 사람은 이제 월가에서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로 알려진 두 사람입니다. 왼쪽은 피터 린치라는 분이고, 오른쪽은 존 보글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뭐 경제신문 그런 곳에서 한 번쯤은 다들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그런 사람들인데, 일단 이 두 사람은 투자의 성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피터 린치는 1974년에서 77년까지 피델리티에 들어가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 이 피델리티에서 펀드 매니저가 됐는데, 이때 담당한 펀드가 바로 이 마젤란 펀드라는 겁니다. 마젤란 펀드. 요새 젊으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가 있을 텐데, 저희 같은 이제 70년대생들까지만 해도 이 마젤란 펀드를 90년대에 뭐 신문 같은 거나 TV 광고에서 좀 많이 봤을 겁니다. 마젤란 펀드라는 것을.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국내 증권사가 만든 펀드가 있는데, 펀드가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보다 몇 프로가 더 잘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에 광고를 갖다가 전면 광고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마젤란 펀드라는 걸 아무튼 운영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1977년까지, 77년부터 90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29.2%가 나왔습니다. 동기간에 S&P 500의 지수 상승률은 15.8%로 거의 2배 가까이가 나왔죠. 거의 2배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펀드들의 연평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잘 나온 해도 있고 좀 낮은 해도 있을 텐데, 연평균 수익률이 보통 해서 2% 정도 선이었습니다. 이렇게 29.2%라는 거는 정말 전설적인 수익률을 갖다 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수를 이겨버린 그런 수익률을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 높은 수익률을 냈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 마젤란 펀드를 갖다 운영하는 동안에 자산 규모는 원래 1800만 달러였는데 140억 달러까지 660배를 갖다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면 이 마젤란 펀드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마젤란 펀드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자,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런 펀드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아크인베스트 같은 곳에서 하는 ETF들은 액티브 ETF라고 부르는데, 액티브 펀드하고 사실상은 비슷한 겁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이 유망 기업을 발굴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라는 요 개념상에서는 펀드냐 ETF냐의 차이만 있지, 사실상은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젤란의 투자자들의 과반은 돈을 잃었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한 과반은 돈을 잃었다는 것이죠. 왜?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가입을 하고, 수익률이 높아지면 가입을, 수익률이 낮아지면 환매하는 단기 대응 투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반은 이런 단기 대응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이 양반이 은퇴를 하고 한동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이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는데, 수익률이 예전처럼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0년에는 결국 이제 펀드 가입을 갖다가 중지를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피터 린치라는 양반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익률을 갖다 냈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를 이기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책도 많이 나와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뭐 읽어본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책들이 뭐 여러 권 나와 있는데, 12가지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서 이 피터 린치가 뭐 방송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번역이 된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이제 나무위키에서 이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잘 실행을 하지 못하는 그 1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주식에는 바닥이 없다. 자, 이런 얘기 하셨죠. 바닥에 잡을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안 올라. 하지만은 기업이 이익이 좋고 전망이 좋다면 계속 보유를 하라고 했고요.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비싼 주식이던 계좌준 주가가 떨어지거나 수익 조각이 되면 손해보는 건 똑같다. 주가는 반드시 회복한다. 파산하거나 헐값에 인수당하거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 일일이 될 수도 없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갖다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유령 굴착장치 같은 사양산업은 회복을 못하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동도 못하고 아예 시륵이 돼버린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그런데 한번 집합힌 주식은 당신이 마음먹은 가격대로 회복하는 법이 없다. 확신이 없는 주식은 곧장 팔아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적인 주식은 안정적이다. 어느 주식이나 상황과 전망이 변한다. 신경 끄고 살아야 되는 주식은 없다.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마지막 12번째, 주가가 올랐으니 내가 맞았고 주가가 내렸으니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5달러에 산 게 얼마 지나 6달러가 오르면은 기뻐한다. 반대로 6달러가 5달러가 되면 비통해한다. 가격과 전망을 혼동하지 마라. 오르다 추락하고 내려가다 오르는 기업은 수없이 많다. 회사가 튼튼한지 전망이 밝은지가 중요하다.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면 단기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나 하면서 기다리다 직접 팔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오를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피터 린치는 보통 보유한 지 3년에서 4년인 기업에서 이득을 보았다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3, 4년 정도 하면은 한 중기 투자 정도가 되겠죠. 중기 투자 정도가 될 텐데, 자,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높은 수익률을 냈지만은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지수의 상승률보다, 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은 거죠.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아유, 글씨가 좀 안 써지네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신경 끄고 살아야 하는 주식은 없다. 보통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헐값에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 주가는 반드시 회복한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반등하면 팔아야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은 잠도 잘 못 자고 일도 잘 못하고 수시로 계속 주가창을 들여다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됐죠.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일상생활을 갖다 영유하고 살면서 뭐 일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서 신경을 딱 꺼놓고 살면서 지수를 갖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고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양반이 누구냐 하면은, 자, 이 오른쪽에 계신 이분이죠. 존 버글이라는 분입니다. 존 버글이라는 분은 그렇게 놀고 일하면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이기는 게 가능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놀고 일하면서 이게 가능할까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거를 실현해 보기 위해서 74년에 뱅가드 그룹이라는 걸 갖다 설립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은 유명해졌죠. 그리고 75년에 최초의 인덱스 펀드인 뱅가드 500을 갖다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 동안 수익률은 210%, 동기간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은 물론 이제 피터 린치는 떠났죠. 하지만 163%. 자, 마젤란을 갖다가 이겨버린 펀드가 됐습니다. 자산 규모는 1100만 달러에서 1230억 달러로 자, 1100배를 갖다 뛰어 올랐습니다.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마젤란 펀드 같은 게 660배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뱅가드 500 같은 건 1100배를 성장합니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죠. 자, 이 양반이 만든 그럼 인덱스 펀드란 뭔가 하면 인덱스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지수를 추종한다. 지수를 추종한다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S&P 500 같은 이런 지수가 있으면 이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펀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펀드를 뭐라고 부르느냐?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 쉽게 말해가지고서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지수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지수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패시브 펀드는 지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지수에 뭐 엉덩이를 잡고 쫓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지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수에 들어가 있는 상위 종목들을 어떤 쭉 전부 다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거를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선 수익률이 좋은 거 탄탄한 거는 좀 높이고, 그게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절을 좀 해줍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모든 주식을 다 소유하는 전략입니다. 자, 왜 이런 전략을 썼냐, 우리가 개별 주식을 샀다라고 치면은 10개의 주식을 샀다라고 쳤을 때 보유하고선 있다 보면은 적어도 하나 아니면은 2개에서 3개 정도는 하락을 해서 회복하지 못하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합니다. 살아남는 거는 많이 잡아야 9개, 적게 평균적으로 잡으면은 뭐 7개에서 8개 정도가 살아남죠. 자, 근데 항상 요런 애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요 살아남는 애들은 있지만은 상폐가 되거나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을 못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갖다 쫓아가자, 그러기 위해선 사실상 모든 주식을 다 소유하는 전략을 쓰자, 자, 이런 전략을 갖다 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지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왜? 지수를 똑같이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쌓인 수익을 투자 원금에 합쳐 대투자하는 복리 투자 기법을 도입을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었는데, 차익 실현 후 재투자 전략이 있죠. 재투자. 자, 이 전략이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감안하고 봤을 때도 돈을 한 번에 목돈을 몰빵해 두고 장기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한 수익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갖다 얻었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갖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뱅가드 같은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존버글은 요 방식을, 재투자 전략을 갖다 사용하는 요런 거를 갖다 했는데, 이게 복리투자 기법입니다. 자, 근데 이게 수익률은 좋은데 이 복리투자 때문에 양의 복리가 생기죠. 근데 이제 복리에는 음의 복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우리가 차익 실현한 돈까지 전부 다 때려 박았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갈 때는 이렇게 크게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테스트를 해보면서 봤을 텐데, 차익 실현을 한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은 우리가 재투자 전략을 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차익 실현을 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이 거의 없이 가죠. 왜? 우리는 차익을 갖다 실현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현금화를 시켜뒀으니까. 근데 이 복리투자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익까지 전부 투자 원금에 합쳐서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음의 복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투자는 단기 투자로는 적합하지가 않고 장기 투자 전략이 적합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가 왜 적합하게 되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볼 텐데, S&P 500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닷컴 버블하고 리먼 사태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다 때려박게 되죠. 1999년부터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 상태로 해갖고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 해서 $10,000, 1,000,000원 정도를 투자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여주는 그런 계산인데, 보시게 되면은 $10,000를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45,641달러가 나왔죠. 45,00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뭐 300% 이상이 나왔는데, 350% 이상이 나왔는데, 어찌됐던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죠. 닷컴 버블 때고, 여기가 리만이고, 여기가 코로나 때입니다. 떨어지는 시기는 있었지만은 최악의 시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거의 4배 가까운 돈을 갖다 벌게 된 겁니다. 자, 월간으로 수익을 갖다 보게 되면은 파란색이 돈을 번 수익이고 빨간색이 마이너스가 됐던 시기인데, 월간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개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닷컴이라든가 리만이라든가 아니면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굉장히 손실이 크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벌었을까? 세계적인 투자 기업이 이제 블랙락에서는 이제 이 장기 투자가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는데, 블랙락에서 내놓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고 하면은 방금 보셨던 S&P 500의 월간 리턴 데이터를 갖다가 연간으로 바꿔본 겁니다. 연간으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연으로 바꿨더니 돈을 번 시기가 돈을 잃은 시기보다 훨씬 많은 거를,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로 봤을 때는 밑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마이너스들이 많았죠. 근데 거의 다 사라지고 플러스들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월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연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기간별로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고서 얼마나 돈을 잃을 확률은 변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요 노란색 부분이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확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달을 투자했을 때 S&P 500에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확률은 38%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 25%로 줄어들게 되죠. 5년을 투자했더니 11%까지 줄어듭니다. 38%에서 10년을 투자했더니 5%까지 줄어들고 15년째에는 0.2%. 사실상 요 영역부터는 돈을 잃을 확률이 사실상 거의 없게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봅니다. 5년에서 15년 이상이 가게 되면, 10년에서 15년 이상이 가게 되면은, 사실상 돈을 잃을 확률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은, 한 달을 투자하는 이런 단기 투자를 했을 때는 사실상 이게 60대 40 정도죠. 이 정도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동전 던지기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장기로 가게 되면 돈을 잃을 확률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존 보그론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다우나 S&P 500, 나스닥 같은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로 주식회사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됐냐면은 사실상 미국의 모든 주식을 다 소유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결국은 미국의 경제 자체죠. 미국 자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투자한 돈도 날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미국이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갖다가 첫 번째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력도 가지고 있고, 실행력도 가지고 있고, 능력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정책들을 갖다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력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를 추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그다지 믿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수를 추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Focus on time in the market, not market timing. 자, 마켓에서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다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게 마켓 타이밍입니다.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갖다 본다는 건데, 매수 매도 타이밍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블랙락 앞에서 살펴봤던 블랙락 사이트에 가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이 블랙락의 모토인데, 연간을 갖다 생각하지 다달이를 갖다가 생각하지 말고 몇 년을 갖다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어떤 자본 같은 경우를 뒤로 하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돈을 잃을 확률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 지수라는 거는 끊임없이 오르거든요. 계속 미국이라는 이 경제 자체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일이 벌어졌어도 우상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뭐 간단하게 이제 백테스팅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봤던 것처럼 99년부터 시작해서 리먼과 닷컴 버블과 리먼, 코로나가 이제 다 짬뽕이 되는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지금 시점까지 해가지고선 $1000를 투자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대해서 이제 한번 백테스팅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존 버글의 뱅가드 500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S&P 500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S&P 500이라고 잘못 말했네요. 이제 저 나스닥을 갖다 그대로 따라가는 이 QQQ가 있고, 두 배로 따라가는 QLD가 있고, 세 배로 따라가는 이제 TQQQ 같은 게 있죠. 각각을 세 개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갖고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 이 S&P 500을 따라간 뱅가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안정적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첫 해가 지나지 않았을 때는 모든 네 가지 상품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가 됐을 때도 마이너스가 될 법한, 거의 수익이 이만큼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거의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수준까지 한번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올라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이런 거를 갖다가 지수를 추정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시기인데, TQQQ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50만 불까지 불어났죠. 그런데 단 한 달 사이에 25만 불까지 50%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50%가 여기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마이너스 50%만 보고, 야, 돈의 반이 날라가. 근데 그런 것에 왜 투자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떨어졌어도 25만 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투자했던 건 만 불이죠. 자, 2500배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5000배인데 2500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돈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잃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했던 투자 원금에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왜? 지수라는 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하락도 많고 상승도 많고 막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항상 우상향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도 그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하락폭이나 상승폭 같은 경우가 S&P 500보다 크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P 500 S&P 500은 당연히 더 하겠죠.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어차피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이든 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이 지날수록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할수록 우리는 돈을 잃을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뭐 1년이 아직 안 된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봐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피터 린치가 만든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의 과반이 돈을 잃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가입하고 수익률이 낮아지면 환매하는 단기 대응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마젤란에 투자한 나머지 절반이 장기 투자를 갖다 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뭐 피터 린치의 전략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지, 투자자들은 결국 단기 투자를 하느냐 장기 투자를 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뱅가드에 투자를 했건 마젤란에 투자를 했건 어차피 장기 투자를 갖다 했을 때는 수익을 갖다가 크게 얻을 수 있고, 특히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는 장기 투자에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연간 수익률로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은 플러스가 된 해들이 마이너스가 됐던 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정말 굉장히 압도적으로. 닷컴 버블하고 리먼하고 다 터졌다라고 해도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애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좀 많이 되는
하락장이 많이 펼쳐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멘탈을 조금 더 잡고 단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항상 최소 5년에서 10년, 15년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이 정도 기간 이상을 갖다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요 시기에 해갖고 우리가 잃고 얻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고, 과거에 백테스팅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돈을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쳤을 때 잠깐 벌었다 잃었지만은 곧바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점점점 올라가서 연도가 갈수록 점점점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투자를 갖다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단기적인 하락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시거나 머리를 갖다 쓰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자, 애뉴얼 리턴을 봐도 그렇죠. 떨어지는 해가 있었지만 높아지는 해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장기 투자로 간다.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TV 보시고 운동도 하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그러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